종목 하나씩 받아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볼 텐데요. 우선 휴니드 먼저 챙겨보겠습니다. 방사는 이번 주는 계속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2% 정도 상승, 손절가를 7,500원 잡아주셨는데 웬만하면 손절 안 하게 될 것 같고요. 이대로 네.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좀 받쳐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이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, 그리고 이게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실 이제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돼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5월에 폴란드도 5월에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. 그런데 2차 계약을 아마 그 전에 좀 끝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폴란드 대통령도 이제 2차 계약을 좀 속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. 근데 이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뭐 현대로템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를 텐데, 그렇게 되면은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 또 투심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에 또 무인기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죠.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. 실제로 시장도 커지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거기에 더해서 사실 드론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90% 정도는 사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DJI, 이 중국 기업의 드론이 한 50%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국내 이런 드론이나 뭐 무인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휴니드도 해당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, 또 거기에 더해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 9,650원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이구산업도 챙겨볼게요. 이 종목 말씀 주셨을 때 구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. 저는 오늘 시장이 나름 못 받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휴니드도 그렇고 이구산업도 그렇고 오늘 나름대로 계좌 안에서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?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상향 흐름 잘 만들어가고 있고, 또 오늘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 고점은 일단 뚫어놓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구리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거래량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이전에 막 급등을 보였었던 때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인데,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또다시 이 구리 뭐 관세라든지 혹은 구리 선물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 돌파 자리에서 한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좀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휴니드도 그렇고 이구산업도 그렇고 그 전에 소개해 주셨을 때 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시각으로 끌고 가 보고요. RF 시스템즈도 비슷하게 그냥 쭉 가져가면 되겠죠? 네, 그렇죠. 지금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적어도 2개월은 좀 보고 가야 된다. 근데 이제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상장이 돼서 이제 한 4개월 차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버행 리스크는 지금 당장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6개월 차 그리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보호해수가 풀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오버행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마찬가지로 지금 또 미국과 관련돼서 이 지금 우주항공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타링크 쪽에 또 투자를 좀 확대를,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방산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통신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뭐 드론, 무인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
하려면은 위성이 필요해요. 이 드론을 운전을 하기 그쵸. 위해서는 위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뭐 그런 부분들이 연관지어져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RF 시스템즈도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받고 또 우주항공과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. 어제 좀 튀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 단기 이평선, 5일 이평선, 10일 이평선, 20일 이평선 모여 있는 자리에 있고 또 매물대 구간에 딱 있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제 종가상 6,500원 상단 안착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종가상 6,500원 상단에 안착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. 지금 당장의 현재가 자리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.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. YG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거든요. 이 대체거래소에 지금 10종목만 거래가 가능한데 YG 엔터가 그중에 하나죠. 네.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린다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변동성에 대한 걱정은 없을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? 네, 사실 아직 대체거래소에 대한 뭐 기대감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이제 새로운 거래소가 나타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거래를 해봤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네. 네,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막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잖아요. 너무 어지러워요. 네, 너무 시끄러워요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하루마다 지금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부과했다가 면제한다 그랬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피해 볼 수 있는 업종 그냥 피하자. 소나기는 피해가자. 네, 차라리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엔터주를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뭐 한알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관세 회피에 대한 부분 이런 이슈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왔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각자 개별로는 이제 이 YG 엔터 소속이 아니지만 이 블랙핑크라는 이 그룹에는 이 YG 엔터 소속이기 때문에 네. 그에 대한 매출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YG 엔터가 빠졌었던 이유는 이전에 굵직한 뭐 빅뱅이라든지 뭐 투애니원이라든지 블랙핑크 이런 굵직한 기존 IP, 그러니까 기존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망감도 들고, 그러니까 기대감도 낮아지고 실제로 실적도 악화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블랙핑크 월드 투어 지난번 매출이 티켓 값이 이제 4,300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. 네. 네, 어마어마하죠. 근데 24년도에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3,600억이에요. 그죠? 그러면은 뛰어넘었네요. 네,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매출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.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로제나 뭐 리사, 제니 뭐 다 할 거 없이 개인 활동을 좀 하게 되면서 전부 다 지금 대박이 좀 터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보다 못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가 지금 티켓 값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지금 한알령 해제가 좀 빠르면 이제 5월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실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트레저라든지 뭐 베이비 몬스터 이런 신규 아티스트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수익화 가시성이 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드 투어를 좀 시작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뒷받침이 돼주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YG 엔터가 이 엔터 4사 중에 시총이 제일 낮아요. 네. 아직도 이제 1조 원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
지금 물론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일 가볍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. 또 블랙핑크 파워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 좀 걸쳐 있는 자리거든요. 그리고 이전에도 보시면은 좀 우상향 흐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지지 받아야 될 곳에서 지지를 받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상향 흐름 지금 잘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래서 지금 가격을 좀 보자면은 매수가가 현재가 부근 61,500원에서 63,000원 사이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만 원으로 좀 잡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높게 잡지 않은 이유는 지금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 이전에도 뭐 이중천장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도 7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했었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즉 매물이 쌓여 있다.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서 이 매물대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피로도가 살짝 쌓여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차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일단 7만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5만 원으로 잡았어요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 받아야 될 곳에서 계속 지지받고 우상향 흐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열어두고 사실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네.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엔터주들은. 그래서 해당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YG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7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. 드가님께서 강호진 마스터님이 불핑 멤버 이름 다 알고 있다고 후덜덜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왜 GD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? 네. 사실상 YG 엔터의 왕자님이죠. 지금 8년 만에 단독 콘서트 열었는데 16분 만에 표가 다 매진됐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도 사실상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탄력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요즘 설레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. 같이 한번 모멘텀 짚어드렸습니다. 잠깐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셨나요?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 자, 그 다음 공략주로 TSI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TSI 2차 전지 쪽으로 좀 전고체 얘기, 기사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볼까요? 네, 일단은 2차 전지주들이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반등,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공에 들어가는 설비, 그다음에 이제 믹싱 장비를 주로 하는 네.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고밀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믹싱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파일럿 라인에 공급을 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좀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지금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이 좀 나오는 장비주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지금 항상 이제 테마를 좀 띄고 있는 전고체나 4680 배터리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자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TS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믹싱 장비 이 3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공장에 미리 투자를 해야 되면은 공장 껍데기만 두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? 설비를 다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장비가 선제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비주들이 몇몇 장비주들을 보면은 실적이나 수주 잔고가 차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TSI 같은 경우에도 5,500억 정도 가까운 이 수주 잔고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계속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미국 내 현지에 좀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수주를 좀 따낸 게 있기 때문에 네. 그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.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이 미국 내에서 수주를 받은 게 한 1,000억 원대 정도가 된다라는 이슈를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.
그래서 이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한번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좀 방향을 턴어라운드를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기둥과 거래량이 함께 네. 불기둥과 함께 거래량이 뭐 670만 주 정도 가까운 거래량이 확 만들어졌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조정이 이어졌죠. 그죠?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조정 기간에는 거래량이 뭐 거의 안 나왔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때 들어왔었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구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조정을 쭉 받고 나서 21선에 걸쳐 있는 자리죠. 그래서 딱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없이 버텨주고 또 맞닿는 구간, 이격이 제일 좁혀진 구간에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올라온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이라는 기사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네. 자,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6,300원에서 6,500원 사이 잡아주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. 지금 딱 봐도 노란 박스 크게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? 그래서 저항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잡아주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5,500원 선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드가님께서 방금 전에 TSI 그래서 지금 들어가나요? 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6,300원에서 6,500원 구간 매수 밴드로 잡아주셨고요. 그 외 목표가 7,450원까지 가격 전략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공략주로 농심 살펴볼 텐데요.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입장이긴 하다만 또 2년 넘게 가격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고요. 아, 제가 쫄병 스낵을 정말 좋아하는데 또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농심은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해 봐야 할까요? 네, 뭐 사실 이전부터 이제 K푸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삼양식품을 좀 포함을 해서 네. 뭐 S&D라든지 뭐 풀무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농심은 어떤가요? 라는 질문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. 그래서 농심도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웠던 건 못 갔어요. 목표가까지요? 그러니까 횡보가 좀 길어졌거든요. 아. 그래서 살짝 좀 머쓱했는데 네. 그래도 다행히 이제 농심이 조금 힘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과 관련돼서 지금 뭐 아무래도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삼양식품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 사실 오히려 23년도에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. 그쵸. 원재료 값은 올라가고 또 환율까지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커지는 거죠. 그런데 판매 단가를 낮춘다.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그나마 이제 수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실적 악화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농심이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어요.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서 막 날아갔는데 농심은 살짝 오르다가 말고 다시 바닥 구간으로 좀 내려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이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,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슈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업 입장으로 좀 두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네. 결국에는 외화벌이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수익성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. 근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한 40% 정도가 이제 수출 비중으로 좀 확대가 됐거든요. 오. 이제 삼양식품이 70%로 압도적이고 네.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40%로 못지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미 채널뿐만이 아니라 유럽 채널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올해 이 단가 인상과 함께
이제 악재를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3.4조 원. 근데 영업이익이 23년도에 2,100억 정도였는데 24년도에 1,600억으로 한 500억 가량 줄었어요. 그니까요. 그렇죠? 근데 이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해 다시 이제 2천억대로 올라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요즘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여줬고 특히나 이 코스피 안에서도 지금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. 뭐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또 패시브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거래량 역시 좀 중요하죠. 이전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던 때가 이제 60만 원 구간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때요? 어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더 많죠. 네. 네,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시세가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아닌가. 이제 기준봉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네. 40만 원에서 한 40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다행히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40만 원 이하로 그냥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7만 5천 원으로 잡아봤습니다. 역시나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매물대가 그렇게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 받으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7만 5천 원으로 준비를 했고요.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33만 5천 원 가격대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농심 목표가 47만 5천 원 잡아주셨는데요. 오늘 추가로 상승했다가 현재 좀 오름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. 40만 원대 아래에서 좀 저점 매수로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. 지금 말씀 주셨던 게 해외 수출 비중이 한 40% 정도 된다. 제 예상보다는 조금 커서 놀라긴 했는데요. 한 삼양식품이 쭉 올라갔을 때 제가 기억했던 기사가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이 확실히 잘 되고 그쪽으로 비중이 큰데 실적이 그만큼 받쳐줬고 그래서 쭉 날아가는 거고 다만 농심의 경우는 그에 비해서 내수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조금 더 눌림이 있다라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.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안 사 먹으면 어떡하죠? 근데 그게 뭐든 가격 인상이 한다, 뭐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. 항상 그 우려가 붙거든요.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가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이게 950원에서 1,000원이 된다. 50원이거든요. 50원 때문에 신라면 안 사 드실 것 같으세요? 커요, 50원. 그러니까 큰데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크죠. 네. 근데 내가 신라면을 먹고 싶어요. 근데 950원에서 1,000원 됐으니까 나 신라면 못 먹을 것 같아. 그만큼의 맛의 매력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?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입맛이라는 게 네. 그 50원에 막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.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네. 편의점 가면은 다른 거 대비해서 많이 비싸요. 뭐 1,400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할인도 안 해요. 뭐 할인 안 다른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원 네. 플러스 원이라든지 뭐 투 플러스 원 이런 거를 하는데 음. 불닭볶음면은 안 합니다. 근데 어때요? 내가 먹고 싶으면 1,400원 주고 먹어야죠. 아는 맛이 무섭죠. 네,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나 이렇게 비싼 것들이 인상이 되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고 정말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식료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먹고 사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. 그리고 인하를 했다가 이제 뭐 새우깡이나 이런 걸 보면 인한 가격이 다시 그냥 돌아온 것 뿐이거든요. 뭐 그 이상으로 막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
해외 수출이 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스프레드가 갑자기 확 줄어든 게 문제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좀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당분간 47만 5천 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스터님,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줘서 그래도 시장이 나름 받쳐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요. 곳에 또 다시 팔고 있거든요.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, 선물이랑 같이 오늘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는데 네. 외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뭐 꼭 오늘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슈가 네, 이슈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느냐가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빠지고 있잖아요. 근데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. 셉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주에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. 그리고 이전에도 2차 전지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열풍이 좀 불 때 외국인들이 좀 포스코 그룹들을 좀 집중해서, 그러니까 즉 메이저들은 포스코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. 그리고 포스코 DX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막 20%의 급등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냥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 다른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혹은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안 보면 그만이에요. 그러니까 굳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내가 막 반도체에 집중 그리고 혹은 막 2차 전지주에 막 집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방산주, 조선주, 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혹은 K푸드주들 이런 거 가는 종목들 분명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올라타기만 해도 지금은 수익을 주는 시장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잠잠했는데 사실 DX든 뭐 포스코 스틸이든 아니면 포스코 엠텍이든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가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가 오히려 더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시장 초반에 9시부터 9시 반 사이의 흐름만 잘 포착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9시에서 9시 반 사실 직장인분들께서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요. 그래도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슈가 따라붙는 곳에 강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좀 눌림이 있으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 저점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공략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. 참고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.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